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Don't worry, be happy.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장의 위기는 공존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꽃이 필 수 있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도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요소 꼭 포함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장 분명히 기회는 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는 근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됩니다. 비밀번호 74개고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는 존재한다. 근데 그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뉴스를 바라보는 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열심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는 제가 교재 2권과 또 무료 체험권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마감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걱정인 거는 주식을 떠나서 물가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물가 상승이 크죠. 예전에 지금은 동전이라는 가치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뭐 과자들도 그렇고 음식료들도 그렇고 다 1,000원 이상입니다. 그죠? 네, 그만큼 어떻게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식료품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시장에서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두각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이걸 잘 겪어낸다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 가치를 얘기하고 화폐 가치는 매출액 증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매출액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은 숫자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겹칠 수도 있다는 부분. 다만 조금만 둔화됐으면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2,800포인트 되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는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근데 유동성 부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유통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왜 필요하다라고 보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좋은 상황이지만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구분해 드릴게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우리 금융 시장의 꽃입니다. 근데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채권 시장으로 반의 자금을 뺏기겠죠. 그럼 주식 시장은 이제 50%의 자금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냥 원래 뭐 이렇게 뭐 50%, 뭐 30% 정도의 차이지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그럼 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발행 시장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행 시장으로 자금이 묶이다 보면 이 유통 시장의 자금은 또 줄어들어요. 요즘에 이제 대여가 많이 나오는데 유통시장의 어떠한 부분, 발행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LG엔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가 자문사라든지 뭐 운용사들은 또 주문을 더 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또 거기서 반이 줄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한계는 있어요. 근데 산업이 안 크냐? 산업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가 지수가
2,700대 머물고 있어요. 그죠? 2,718에서 뭐 2,788.27포인트.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고점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점차적으로 차트는 어떻게 될 거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데 반등은 나오는 채널형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2,500~600에서는 이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채널형 하락, 이런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물가 상승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는 거 뭐죠? 결국은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대우AL,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있죠. 혹은 소주, 맥주, 뭐 이런 쪽에 대한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을 견인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시장 관련주 혹은 뭐 NFT 관련주, 좀 새로운 투자권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증자 전환사채는 왜 올라가냐면 작년도 11월 달에도 상승을 한번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한 두각들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은 뭐 UNI라든지 뭐 젠백스지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NFT 관련된 종목들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산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올라가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많은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갈 것 같은데 또 러시아 분쟁 우려감 때문에 또 나스닥 증시 보면서 오늘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는 주시장이 끝이 난 건가? 근데 오늘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국이 중재한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상황인데 방산주는요. 한일단조, 뭐 퍼스텍, 항공항우주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크죠. 어쨌든 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주시장은요. 지금은 다시 그냥 분산돼 있어요. 덜 오른 종목으로 좀 자금이 분배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얘기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메타버스 비중 70%, 2차 전지 20%, 제약바이오 10%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오늘 전일장에 대한 흐름들 또 이번 주장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속 시원하게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따라서 제가 또 어떤 전략들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청자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코롱 글로벌. 코롱 글로벌.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3,400원에 10%입니다. 23,400원에 10%.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 코롱 글로벌이 네. 전번에는 제 들어가기 전에는 잘 가길래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더만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쵸. 뭐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뭐 내용도 좋다고 네네. 그러는데 안 가니까 아마 좀 답답해서 문의 주신 것 같고요. 코롱 글로벌 아시겠지만 어쨌든 회사는 코롱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코롱 글로벌의 메리트가 뭐냐면 최대 주주가 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6%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시장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자, 회사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이라고 붙은 것 중에는 유통이라든지 건설 쪽이 많은데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건설 쪽 이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까지만 해도 1,900억 정도 가까이 나왔고 2,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자본,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을 때는 시장이 조금 부진하면은 또 약세 흐름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평가가 되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인 구간 안에서 지금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3구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혹은 6,500억. 맥시멈은 뭐 한 4구간, 8천억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그 구간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사실 기존에 매수했던 쪽에 대한 수급에서는 자금 이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롭게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흘러내렸다라고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5천억 미치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3,400원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의 상승 구간인데 다행인 부분은 25,00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은 지금 특급 호재가 있지 않으면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24,000원이면 충분히 점핑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24,000원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500원 제시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대신에 이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시는 전략이 리스크 해지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거를 제가 네. 첨제 들어갈 때는 조금 모아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오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는 제가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이걸 앞으로 이제 그게 없다면은 음.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네. 모아가는 거는 만약에 어떻게- 아마 이제 어떤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시간상 24,000원에는 매도 가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을 잘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메리트 있는 가격은 16,000원 미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자리가 안 오면 전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아예 싸게 사서 평단을 낮추거나 그럼 2만 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16,000원 미치면. 아니면은 네네. 지금 자리에서 그냥 24,000원이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은요.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참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은 SFA, 그리고 SF. 매수가는 네. 42,100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42,100원에 비중 30% SFA 말씀해 주셨는데요. SFA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 이거 샀는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네네네. 이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어서 뭐 실적이 좋아서 이거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SFA는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사실 지금 시장이 부진해서 그렇지 반도체 쪽은 다시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DDR5라든지 어떤 더욱더 성능 좋은 램이나 CPU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맞춰서 두 가지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를 하는 곳, 그다음에 패키징으로 쌓아서 붙여서 딱 포장해 놓는 곳. 요 두 개가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254억 정도까지 3분기에 나왔고 현재 자본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시총 1조 2천억인데 자본보다도 사실은 시총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2조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조가 됐을 경우에는 항상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자리가 시총 1조 2천억이니까 거의 100% 상승 구간 6만 한 6천 원 정도가 2조의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한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정확히는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그러니까 정고 돌파를 한 번 더 기대해 보자.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고 또 코스닥 150에 공매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갔을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 그 구간이 아마 지금 이 종목이 좀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 30%를 계산한다면 33,500원은 30%면 약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4만 한 3천 원 정도 4만 3천 원 정도의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조 5천억도 분명히 밸류에이션에서는 저평가지만 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4만 3천 원 목표가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많이 줄이신다면 5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 제시드리는데 회사가 좋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게 이제 좀 전에 4만 3천 원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됩니까? 네,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4만 2천 원 비관보다 낮게 사는 것이 결국 주식은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손절 가격은 2만 9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종목이 워낙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안 좋은 거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성장 가능합니다. 자,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인데 메타버스의 기기가 결국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오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해성 DX를 네. 58,000원에 그 최고가가 한번 찍었을 때 그때를 해가지고 20%인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단기로만 보고 좀 오를 줄 알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가슴이 아프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해성 DS 58,000원 비중 20%. 네. 해성 DS가 이제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죠. 네. 네,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제 리드 프레임 만드는 업체인데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는 또 수혜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큰 수혜입니다. 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출액도 큰데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아시면 좋아요. 우리가 주식이 1조짜리가 아니었어요. 총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1조 근처가 오게 되면 네. 이제 한 번은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리 회사가 네. 좋아도. 그게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네. 투심인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5만 원일 때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면 1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엔 투자 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시총이 낮았던 기업이 9천억에서 1조 정도 오면 한 번 정도 매도한다. 이건 투자 팁. 그리고 네. 지금은 다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힘을 모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잖아요. 4만 원. 죄송한데요. 네. 네. 그렇게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두 전략 다 드릴게요. 네. 예, 기다린다라고 하시면 58,000원에 저는 매도. 일단은 네. 매도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하세요. 기회가 온다면. 일단은 58,000원은 팔으라는 거죠. 네. 오긴 네. 가나요? 그 가격이? 예, 다시 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 때문에 이거는 회사는 계속 성장합니다. 시장을 종목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만약에 안 오면 안 사시고요. 4만 원 밑에 내려올 때는 매수하셔서 네. 물 타신 부분은 나중에 다시 빨리 정리하는 걸로 본전 이상에서. 지금 이해 가셨죠? 그럼 4만 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비중 금액에서 10%까지만 더 추가 매수해요. 30%까지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4만 얼마 정도? 4만 원 이하. 4만 원. 4만 원 이하 정도 되면 10%를 물 타서 58,000원에 매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추가 매수 평단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네네네. 평단이 낮아지면 그 10%는 평단에 왔을 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은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드릴 수밖에 없어요. 35,000원 네네.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회사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하게 되면 시장 문제지 종목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장기전으로 그냥 손해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추가로 매수한 다음에 네. 뭐 1년이나 이렇게 그냥 그러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이하 매수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더 길게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BGF고요. 네. 5,940원에 20%요. BGF, 그 5,940원의 비중 20%. 예, 네. BGF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제가 뭐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식 방송을 보다가 네네.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BGF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이제 보강그룹이잖아요, 그죠? 예, 보강그룹 네.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편의점 자주 혹시 이용하시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용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 보면 예전에 우리 정말 슈퍼가 많았는데 지금 거의 슈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편의점이고 편의점에 이제 쌍두마차는 제가 볼 때는 CU와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세븐일레븐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그 편의점으로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BGF 같은 경우는 CU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포강 패밀리마트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GF는 그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을 하면서 수익을 벌거나 그다음에 종속회사의 수익을 버는데 BGF는요 매력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다 그 물량들이 최대주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70몇 % 이상이 최대주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100억 이상 충분히 나왔고 그다음에 1조 5천억짜리 회사인데 시총이 4,700억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정 투자하실 때는 가끔 BGF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시총 4천억이면 굉장히 디스카운트 된 건 맞습니다. 발행 주식 수도 항상 동일하게 지금 최근에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 배당금도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25%인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자리는 아닌데 지금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은 또 크게 가지도 못해요. 올라가면은 계속 누가 매도 물량이 나와요. 답답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6,000원에서 7,000원에 악성 매물이 많더라. 그래서 이 종목은 두시게 되면 지금 21선도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6,000원 이상부터는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000원부터 뭐 10% 매도, 6,500원에 10% 매도, 이렇게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시장과 다르게 우리 시장과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6,000원, 6,500원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매수할 때는 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다. 박스권 매매가 됩니다. 4,000원, 5,000원 분할 매수, 6,500원, 7,000원 매도. 이거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참 얄미운 종목이에요,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박스 매매가 되고 그때 전략 잘 짜보셔서 접근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FR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8,066원. 28,066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요. 비중은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단은 HFR이면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거 5G 관련된 종목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한번 관련돼서 좀 종목 좀 설명드릴 건데 들어가게 된 모멘텀이 5G신가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6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왔는데 기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5G는 엮여 있는데 코로나 이슈와 함께 다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면서 5만 명 이상이 뭐 증가됐다. 뭐 이러면 다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총을 보더라도 좀 많이 다시 좀 눌린 부분인데요. 악성 매물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그 악성 매물이 35,000원에 굉장히 많은 악성 매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1선은 돌파를 수도 없이 하다가 최근에도 21선 돌파하려고 하는데 돌파하려면 악재 나오고 돌파하려고 악재라는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3만 원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2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안 쉽지만 29,000원, 3만 원에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21선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29,000원에 전략 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25,000원. 손절라인 25,000원 제시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9,000원, 3만 원 분할 매도 전략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항상 이게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랬죠. 항상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한항공 3만 원에 10%요. 대한항공 3만 원에 비중 10%. 시청자님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쵸. 그게 네. 항공주는 지금 여행과 특화되어 있는데 여행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물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공주가 여행을 못 다녀서 무조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워낙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류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요. 우리가 네. 억압돼 있던 심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들이 증가된다는 이슈가 있죠. 근데 네.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 대한항공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네. 유가 때문에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 잘 갈 수 있고 뭐 거의 뭐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유가 문제로 주가가 조금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유가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유가에는 좀 취약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1선 밑에서 쌍바닥 찍고 돌아가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면 베스트다라는 얘기하거든요.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항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 자리가 32,000원입니다. 32,000원,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28,000원 밑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정말 좋은데 지금 유가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1,000원, 2,000원에 매도 후 28,000원에 재매수 전략 제시드리겠다.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요. 항공주 비행기처럼 활활 날아갑니다.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또 항공주도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좀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54,400원에 30% 네, 산지가 지금 막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 네네. 그래 애를 먹이네요. 이게 이제 애를 먹이고 과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예. 타이어 부문이랑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타이어가 딱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 기타 예. 사업 부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우리 한국 타이어 하면은 다 알아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값도 제일 비싸다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왜 안 가는지 그죠? 이게 얄밉죠. 예. 예. 그리고 실적도 좋은데요. 실적도 굉장히 예. 좋고 그런데 실적 좋다고 그래서 그때 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본이 한 8조 있어요, 이 종목은. 자본이 8조인데 지금 시총이 한 5조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금을 8조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유보율은 이제 그 유보율이 이제 자본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 그걸 한 8조 정도 자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캐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돈. 예. 현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조금 성향이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도 한 650원씩 줬어요. 그리고 600원 이상씩 배당을 주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배당 수익률도 뭐 1.5% 정도 수익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사가 나쁘진 않다.
다만 예. 조금 지루함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제였죠. 예. 어제 21선 위로 올려놨어요. 예, 21선 위로. 그래 우리 장이 안 돈데도 안 네. 좋은데도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가 상승 수혜주로도 좀 두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아. 어쨌든 바꾸고 나면요, 어쨌든 타이어는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네. 바뀌면 타이어 자동차 4개는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관련된 네.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시총이 5조라고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0% 정도 더 가면, 50%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5만 5천 원에서 6천 원 되면 또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4, 5천 원이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아이고 이 막 본전만 오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본전 올 것 같아요. 대신에 아 그래요? 본전에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수혜주로 두각을 받으면 본전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21선 갓 돌려놨으니까 이제부터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소원 투자 되십시오. 네, 지금 이런 전략들도 좀 제시 드리고 있고요. 예,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 종목은 강명전기고요. 네네. 2,910원이요. 그리고 15%. 2,910원, 예, 비중 15%. 광명전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거요. 누가 좀 괜찮다고 사라 그래서 잠시 그냥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네네. 판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네. 저 주린이거든요. 아, 한 1년 반 된 주린인데 네네. 이거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팔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가 얘기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는 일단은 전기 관련된 업체죠. 당연히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수배 전반이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 관련된 전기 관련된 SOC 사업 뭐 이런 쪽에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지금 매출액이 그냥 평범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네. 큰 변화가 아직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항상 매도를 준비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제협력 네. 관련주.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땐 많이 가는데 그 외에는 박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이제 얼만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종목의 포텐셜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여기서 50%라고 하면은 한 3,500원 정도까지가 포텐셜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근데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비용까지 다 감안한다면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요. 2,95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릴게요. 그래요? 네, 2,950원. 나중에 대신에 네. 나중에 이번에 2,950원하고 이 종목이 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냥 본전에서 네. 나왔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안 좋거나 그래서 2,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또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총 1,000억, 그러니까 2,000억에서 매수해서 한 3,000원에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좀 대응이 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AS와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 먼저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게임주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갑자기 4만 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을 했고 지금 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뭐 위메이드 실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팩트는요. 실적이 3천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매도했든 어쨌든 그 게임의 플랫폼 안에서 가상화폐가 게임이 잘 됐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본질보다 그쪽의 수익성을 키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썬데이 토즈는 위메이드가 인수했습니다. 자, 백신 솔루션 및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으로는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나 NFT 플랫폼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노 신소재 보겠습니다. 제가 게임주들에 대해서 너무 좀 집중하다가 자, 나노 신소재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그 CNT 도전제라고 그랬죠. 내년도가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건 또 기회로 보세요. 분명히 또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련된 종목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종목 좀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NFT 관련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백신 솔루션 및 모바일 게임 사업 업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메타버스 및 NFT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1억 2천만 명이 확보한 오피스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오피스 그런 느낌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부진했잖아요. 메타버스나 NFT 쪽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1,900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6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메타버스가 올해 원년입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하나 더 드릴게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워낙 2차전지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 재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메리트 있는 건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LFP로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메타버스의 70%의 비중, 2차전지의 20%의 비중, 제약바이오의 10%의 비중, 나머지는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그 SK하이닉스 등의 우량 거래처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반도체에도 들어가겠지만 2차전지 전해액 관련된 화학물질도 됩니다. 그러면 전해액 기술 되게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전해질, 전해액. 근데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높은 기술이 아닐 수 있어도 이게 결국은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어떤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런 것들을 시장을 하려고 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2에 3년 동안 우리는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입장벽을 볼 때는 어떤 기술의 난이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허가 기간과 인증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좀 더 만들어지고 있죠. 매수가는 23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이렇게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가끔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새롭게 주식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럼 트렌드를 아셔야 되거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고 딱 적혀 있죠. 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중심, 그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린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잡습니까? 질문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죠. 주식은요. 시간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뭐 어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느 정도 흐름은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특례 상장과 스펙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정도 자리가 내려오면 결국은 나중에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드리잖아요. 뭐 전환사채나 증자를 찍고 나면 이런 정도의 흐름이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특례 상장과 스펙 기법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가는 어떤 흐름이다. 근데 언제 갑니까? 언제 가는지도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차트도 얘기하고 뭐 내용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자본시장법과 자본에 대한 흐름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인 걸로. 자, 특례상장 스펙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셀리버리랑 블리츠 바이오 테라피틱스를 과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셀리버리는 그 이후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 한 달 정도는 거의 주가가 안 갔죠. 뭐 한 20% 30%도 하락을 했는데 그다음 10배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러냐?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은 때와 시간이 맞아야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단독으로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뭐 한 달 안에 무조건 갈 거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추세가 돌리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이라는 건데 테슬라 요건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장을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장은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과 코넥스 상장을 많이 하죠. 코넥스는 이제 우리 정규서 시장은 아니고 장외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상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 중에 좀 미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례 상장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죠. 특례 상장은 누가 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그래서 신성장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제가 신성장 기업이 시간이 오래된 거면 나중에 매매하시라고 그러는 게 이 로직 안에 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제가 벌점 15점 제도라는 것도 제가 거의 뭐 방송 최초로 얘기를 드렸었죠. 예, 우리가 벌점 15점 제도 코스닥을 맞게 되면 거래 정지될 수 있으니 7점 이상에서는 조심하시자. 자,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이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좀 까다로웠던 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250억만 갖고 있어도 테슬라 요건이 됩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만 있다면. 그래서 카페24나 메탈라이프나 리메드, 카쿠아 에로스페이스, TSI, 비트라인 등이 상장을 하게 됐어요. 이걸로. 상장할 수 없는 요건일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걸로 빠르게 상장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풋백 옵션이에요.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3개월간.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10,000원에 딱 공모가가 측정돼서 딱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때 내가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이제 공모를 했겠죠. 그럼 그 공모 금액의 3개월 동안은 90%에 사줘야 된다. 2만 원에 공모 가면 18,000원까지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활용하면 계산이 되겠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게 주식에 또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또 하나가 추천 특례 상장이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이제 성장성 좀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라면 이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자기 자본 10억 이상 혹은 시가총액 90억 이상이면 돼요. 증권사가 대신에 보증해 주는 겁니다. 네, 상장 시사 청구를 증권사가 해주고 추천한 제도인데 뭐 셀리버리, 라닉스,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제가 봤던 셀리믹스, 뭐 이어플로우, 앞타사이머스, 제놀루션, 고바이오랩, 클로노믹스, 알차, 레인보우로틱스, 프레스티, 뭐 진시스템, 원티드랩 등이 있는데 공모가의 90% 가격이 6개월. 혹은 상장사가 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추가해서 9개월. 3개월 정도 상장사가 더 공시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리메이드라는 기업을 볼게요. 이익 미실현 기업이었어요. 공모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공모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공모가 밑으로도 빠졌어요. 12,500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가의 90%라고 하면 2,600원 빼면, 아니 1,300원 빼면 11,700원 정도까지는 사실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모가 우리 시장에 샀기 때문에 우리 건 아닙니다.
시장에 사주는 자금은 아니지만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근데 11,700원 되면 누군가가 사줬겠죠. 살 수도 있고. 그러면 평단이 11,700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럼 300원 더 우수리해서 그냥 12,000원이라고 보세요. 그럼 12,000원의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50% 1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갔으니까 50% 수익 매도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주식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24,000원까지, 24,000원까지 갔죠. 결론적으로 3배 36,000원, 그래서 39,000원까지 간 거예요. 이 공모가 대비 3배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공모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종목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준 거기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갱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고모가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9,000원까지 보장이 되죠. 자, 10,000원에 5,000원까지 빠졌어. 이거 저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반토막이 나셨는데 이거 왠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자, 그때 9,000원에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 9,000원이면은 14,500원, 9,000원 13,500원이죠. 13,500원이 50% 구간이고 자, 전체적으로 2만 원이 100% 구간인데 100% 구간까지 갔죠. 13,500원까지는 금방 왔습니다. 결국은 조금 힘들게 하도 눌려놓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날리는 것은 상승시키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비트라인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했죠. 공모가 11,000원이고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인데 11,000원까지 내려왔고 2배 22,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배 이상 가면 그 다음에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미실현이다 보니까 숫자는 안 지켜요. 계속해서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1:1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12,500원이었던 거예요. 자, 20만 원이니까 거의 뭐 한 15배 이상 갔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은 뭐 12,500원이니까 뭐 9,800원까지 빠져서 10,000원 밑으로까지 빠져버렸어요. 전 11,000원대 아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000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되게 흐지부진했어요. 근데 11,000원이 딱 잡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06,000원까지 그냥 불꽃슛을 쏩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이 공모가 25,000원에 많은 사람들의 포지셔닝들이 잡힐 수밖에 없고 사줘야 되는 조건도 걸었다는 건 뭔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 뭔가 자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100%가 다 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85%에서 90%까지는 거의 다 기법상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시스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직 상승을 안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을 하고 상장하고 24,000원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24,000원까지 올라가고 큰 상승, 20% 상승도 못 만들고 지금 흘러가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9,440. 그러니까 10,000원 밑에면 반토막이에요. 근데 사실 2만 원이면은 4만 원까지 가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이 종목은 또 흐름을 보시자. 그래서 시장의 나쁨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원티드랩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공모가를 계산하고 90%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나 문자 샵 3772 황주명 접속 가능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